안녕하십니까. 도리쌤의 그림책강입니다. 네, 오늘은 244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아나톨과 고양이입니다. 아나톨과 고양이 작가는 폴 갈돈입니다. 네, 작품의 특징은 환상 그림책. 여기는 주인공이 쥐죠. 네, 쥐인 아나톨이 나옵니다. 수상은 칼데콧 아나상. 앞에서 아나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나톨이라는 작품은 1957년에 칼데콧 아너를 받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1958년에 칼데콧 아너를 받은 아나톨과 고양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작품으로는 아기돼지 삼형제, 베이커가의 베질, 곰 3마리, 장화시는 고양이, 요정과 구두장이가 있습니다. 요정과 구두장이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주인공 생진 아나톨은 뒤발 치즈 공장의 치즈맛 감별사로 프랑스에서 제일 존경받는 쥐예요. 그러나 아무도 아나톨이 쥐라는 사실을 몰라요. 어느 날 밤에 동료인 가스통과, 그러니까 가스통도 쥐예요. 가스통과 치즈 감별실에서 일을 하다가 아나톨은 고양이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아나톨과 가스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문입니다. 친구들은 쥐가 고양이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네. 고양이가 쥐를 잡는 모습을 본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 네. 저희는 지금 쥐를 보기도 좀 힘들고요. 고양이는 많이 보죠. 네.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잡는 모습은 좀 보기가 힘들죠. 친구들은 아나톨이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는지 알고 있나요? 네. 고양이가 오면은 왔다는 걸 알 수 있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 목에 누가 어떻게 방울을 달 수 있는지, 그거 참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나톨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어요. 어떻게 달았을까요? 이 앞표지와 뒷표지가 있어요. 앞표지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프랑스 국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나톨 주인공이 있고요. 뒤에 고양이가 있어요. 네. 다음 뒷표지입니다.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생쥐 아나톨의 두 번째 이야기, 이러고 이제 에펠탑이 나와 있네요. 네. 다음 면지에 이제 프랑스 국기가 있죠. 그다음 여기 판권 페이지에 판권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약표제에는 보통 제목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목하고 그림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속표지 아나톨과 고양이의 파리의 어느 뒷골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음 첫 페이지입니다. 아나톨은 프랑스에서 제일 명예롭고 존경받는 쥐예요. 아나톨은 뒤발 치즈 공장의 늠름한 치즈맛 감별사거든요. 아무도 그가 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답니다. 사장님인 뒤발 씨까지도 말이죠. 직원들이 모두 집으로 간 뒤에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나톨이 매일 밤 치즈 공장으로 떠날 때마다 아내 두 세트는 아나톨에게 키스를 했어요. 귀여운 6 아이들은 이미 잠든 뒤였죠. 여기 아이들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렇게 해서 이름이 조로록 있죠. 네, 그 다음 이렇게 흑백이 있고 컬러도 제한된 컬러, 프랑스 국기의 색깔, 거기에서 제한된 색깔을 쓰는 이유는 이게 57년, 58년 이러면 전쟁 후에 물자가 희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을 컬러를 쓰지 않고 이렇게 흑백을 썼다 하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그 색깔만 쓰고 있다는 이유,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밤에도 아나톨은 좋은 친구이자 동료인 가스톤과 함께 치즈 감별실에 들어갔답니다. 브리 치즈를 맛본 아나톨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너무 짜. 별로 맛없음 종이를 주게. 맛 그대로 적어야겠어. 바로 그때 위층에서 살금살금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나톨과 가스통은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고양이다! 아나톨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일을 끝마쳐야 돼. 고양이가 아직은 위층에 있으니까.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창밖으로 도망치자고. 두 친구는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가스통은 맛평가 종이를 자꾸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나톨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쓰고 말았죠. 이런, 오늘 일은 망친 것 같아. 아나톨이 말했습니다. 이건 모두 저 끔찍한 짐승 때문이야. 고양이는 진짜 소름 끼치는 괴물이라고. 두 친구가 창문으로 달려갔을 때 고양이가 막 층계를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두 친구는 불이 나게 벽을 타고 내려가 허겁지겁 자전거 페달을 밟았답니다. 그날 밤 아나톨은 꿈을 꾸었어요. 수많은 고양이들이 몰려와 소리쳤어요. 아나톨을 내놔라! 아나톨을 내놔라! 날이 밝기 전에 아나톨은 땀에 흠뻑 젖은 채로 깨어났어요. 다음 날 아나톨은 아침밥을 조금도 먹을 수 없었어요. 멋진 우리 아빠,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나톨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었어요. 아나톨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 고양이가 무섭다는 것조차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둘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수밖에 없었지요. 여보, 공장에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아나톨은 절망감에 고개를 푹 떨군 채 아내 두세트에게 말했어요. 두세트의 얼굴이 금세 하얗게 질렸어요. 오, 맙소사,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비굴하게 사람들의 쓰레기를 뒤지지 않고 당당하게 내 가족을 먹여 살렸는데 그 짐승 때문에 다시 내 명예를 버리고 살아야만 할까요? 전에는 고양이가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호기심에 한번 와봤을지 몰라요.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르죠. 두세트는 말했어요. 내 사랑, 당신 덕에 희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소중한 당신이 없다면 난 살 수 없을 거예요. 아나톨은 아내를 꼭 안았어요. 비로소 아나톨은 아침밥을 먹었답니다. 그제야 배가 고파졌거든요. 같은 시각 공장에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직원들이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있었죠. 직원의 절반은 아나톨이 써준 대로 해야 한다고 나머지 절반은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소리쳤어요. 직원들은 사장님인 디발씨를 불렀어요. 금세 달려온 디발씨의 어깨에는 큰 고양이가 앉아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직원들이 맛평가 종이들을 가르치며 외쳤어요. 디발씨는 어리둥절해 머리를 긁적였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아나톨 씨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분이야. 그분 덕에 우리가 프랑스 최고의 치즈를 만들고 있잖아. 하지만 치즈를 바나나 껍질로 싸라는 건 이상해. 게다가 치즈에 다진 오이씨를 넣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새로운 치즈를 발명하셨나? 아니면 일이 힘들어 지치셨나? 아무래도 그분한테 편지를 써서 몸이 아픈 건 아닌지 알아봐야겠어. 여러분, 답장이 올 때까지 일단 종이에 적힌 대로 만들어 봅시다. 감별실을 나갈 때 디발씨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너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왔지? 어디 있었나 친구? 고양이는 가랑거리며 밝고 푸른 눈을 깜빡였어요. 그날 밤 아나톨이 가스통의 집 앞에서 자전거 경적을 울렸을 때 가스통은 방울을 든 채로 창밖을 내다봤어요. 나는 조심성이 많은 쥐라서 위험하게 살고 싶지 않아.
앞으로는 자네 혼자서 일해야겠어. 쥐 잡아먹는 괴물은 정말 질색이란 말이야. 그러곤 딸랑딸랑 방울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물론 자네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니야. 다음에 보자고. 아나톨은 공장 문 밑으로 기어 들어가며 혹시 고양이가 있는지 귀를 기울였어요. 다행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감별실에서 아나톨은 디발씨가 남긴 짧은 편지를 발견했어요. 디발씨는 아나톨이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된다며 원한다면 휴가를 다녀와도 좋다고 했어요. 아나톨은 사장실로 가 답장을 남겼어요. 편지에 거기 보면 돼 있죠. 아나톨, 앙리디발, 안 꺼는 고양이. 어떤 사람은 개를 싫어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금붕어나 앵무새를 싫어하지요. 제 경우엔 고양이를 싫어한답니다. 어젯밤에 고양이 한 마리가 공장 안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경이 쓰인 나머지 보통 때만큼 일을 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무척 사랑하지만 만일 고양이가 다시 나타난다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놨죠. 편지를 타자기에 꽂은 채로 떠나면서 아나톨은 외쳤어요. 보자고 하면 볼 것이다. 다음날 밤 디발씨는 답장을 남겼어요. 저의 반려동물인 고양이는 아침에 저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할 때도 함께 집으로 간답니다. 아나톨 씨의 편지를 읽고 고양이가 지난밤 어디에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녀석을 꾸짖으면서 퇴근 뒤에는 절대 공장에 남아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편히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취지에 관한 당신의 전문적인 평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돼 있었죠. 답장을 본 아나톨은 기뻤어요. 이제 걱정 끝! 이 고양이는 디발씨를 사랑하니까 분명히 그분의 말을 따를 거야. 그때 불쑥 의심이 들었어요. 고양이를 믿어도 되나? 안 돼! 집에 온 아나톨은 말없이 창가에 앉아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봤어요. 가스통의 농담과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아주 오랜 옛날 고양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기 위해 쥐들이 모였어요.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의견을 냈어요. 고양이가 다가오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을 테니 모두 기뻐하며 찬성했답니다. 그때 지혜로운 노인쥐가 말했어요. 하지만 방울은 누가 달 것인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쥐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답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아나톨은 거실 안을 오가며 골똘히 생각했어요. 자, 뒤에 벽난로가 보이죠? 몇 시간이고 방법을 찾느라 머리가 깨질 듯 아팠어요. 모든 방법이 위험하다고 느낀 그 순간 공장 창고 안에서 봤던 큰 우리가 퍼뜩 떠올랐어요. 아나톨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이 생겼거든요. 공장으로 출발하기 전에 아나톨은 두세트에게 장식용 끈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그 고양이 때문인가요? 부디 조심하세요. 프랑스에 있는 치즈를 모두 준다 해도 당신과 바꿀 수는 없어요. 두세트는 걱정했어요. 아나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했어요. 아나톨은 이번엔 가스통에게 가서 방울을 달라고 했어요. 그 이유를 짐작한 가스통이 말했어요. 제발 무모한 짓은 하지 말게. 하지만 아나톨은 벌써 방울고리에 끈을 묶기 시작했어요. 오늘 밤 그놈이 올 거야. 느낌이 왔어. 공장으로 가는 길에 아나톨은 반려동물 가게에 들러 고양이가 좋아하는 박하잎 한 상자를 집었어요. 돈 대신 까망베르를 조금 남겨두고, 까망베르 치즈입니다. 그 다음에는 철물점으로 갔어요. 문고리를 챙긴 다음 이번에는 로크포르를 남겨두었지요. 공장에 도착한
아나톨은 먼저 디발씨의 사무실에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서둘러 창고로 가 우리의 문을 흔들어 봤어요. 문은 아주 헐겁게 달려 있었어요. 아나톨은 문고리를 문짝에 단단히 박은 다음 박하입을 우리 안에 깊숙이 넣었답니다. 이거야. 사람이 쥐덫을 만든다면 쥐는 고양이 덫을 만들기지. 아나톨은 숨어서 기다렸어요. 곧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고양이 발자국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아나톨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였을까요? 고양이였습니다. 박하입 냄새를 맡은 고양이는 우리 안으로 폴짝 뛰어들었어요. 아나톨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문을 쾅 닫고는 잽싸게 문짝을 타고 올라 문고리를 걸고 후다닥 내려왔어요. 화가 난 고양이는 안간힘을 썼지만 닫힌 문을 열지는 못했어요. 감히 내가 나를 가두다니! 고양이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나 샤를마류는 위대한 고양이 가문의 자손이다. 내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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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샤를마류 황제의 무릎에 앉아있던 분이다. 어서 문을 열어라. 아나톨은 점잖게 말했어. 샤를마류님, 박하입은 마음에 드시는지요? 다 먹어치울 것이다. 그 다음엔 조심해, 이 한입거리도 안 되는 생쥐노아. 하지만 박하입을 먹고 나자 샤를마뉴는 아나톨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샤를마뉴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온갖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꼬리를 잡으려 뱅글뱅글 도는가 하면 공중제비를 넘기도 하고 물구나무를 서다가 우리가 부서질 정도로 날뛰면서 춤도 췄어요. 아나톨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고양이가 박하입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마침내 샤를마뉴는 지쳐 잠이 들었어요. 바로 지금이야. 잠든 고양이는 덤비지 못하지. 고양이의 코골이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 같았지만 용감한 쥐 아나톨은 해야 할 일을 했어요. 생각보다 끈이 길어서 리본 매듭도 지었답니다. 아나톨은 우리의 편지를 붙여놓은 다음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념으로 6가지 치즈를 얹은 3단짜리 특별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자, 그 편지 볼까요? 사장님의 말 안 듣는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방울 소리를 듣는 즉시 이를 그만두고 제가 싫어하는 짐승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고양이가 자주 올수록 치즈 맛을 책임지는 부사장으로서의 제 일을 할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 고양이를 잘 감시해야 하는지 사업가인 사장님이 이해하실 겁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가스통은 기쁜 마음으로 일터에 돌아왔어요. 때로는 방울소리 때문에 일을 멈출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디발스가 샤를마뉴를 잘 감시하고 있었고 방울소리도 어쩌다 한번 들릴 뿐이었어요. 하지만 방울소리가 들리면 두 친구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창문으로 달려가서는 쏜살같이 벽을 타고 내렸지요. 어느 금요일 밤에 아나톨은 가족을 데리고 공장으로 갔어요. 자전거를 타고 파리의 큰 길을 지날 때 아이들이 말했어요. 아빠, 우리가 너무 어려서 고양이에 대해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미 선생님이 고양이에 대해 다 가르쳐 주셨는걸요? 그날 밤 굉장한 소식이 아나톨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편지 볼까요? 지난날 당신의 실수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 모두 배탈났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물러나라고 했지만 저는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다행히 그 뒤 당신이 일을 정말 잘해주신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디발치즈를 가슴속으로 받아들였답니다. 뱃속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친애하는 부사장님, 사실 깜짝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실수투성이었던 밤에 다진 오이씨를 넣어요 하고 쓴 종이가 있었죠. 이 오이치즈가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뜻으로 오이치즈의 이름을 아나톨 치즈라고 지었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는 말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것 뛰어난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두세 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폴과 폴레트도 클로드와 클로데트도 조지와 조제트도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우리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는 정말 똑똑해서 아빠 이름을 딴 치즈도 생겼다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해야겠네. 아나톨 만세! 아나톨은 위대한 쥐라네. 가스통도 소리쳤어요. 아나톨은 또다시 이 세상에서 제일 명예롭고 존경받는 쥐가 되었답니다. 또한 가장 용감한 쥐이기도 했어요. 왜냐고요? 수천 년 동안 세상의 모든 쥐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고 외쳤지만 진짜 방울을 단 쥐는 아나톨 뿐이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네, 아주 유쾌한 이야기였죠?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세요. 고맙습니다.